자, 이번 영상은 단타 왕초보에서 고수 7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6편에서 돈 버는 자리 전 고점을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힘들었던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타는 거래량과 추세만 살아있다면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종목의 추세를 되살릴 수가 있으며 다시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준선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은 주가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적당한 눌림과 중간중간에 위협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종목이 올랐다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거래량이 끝난 게 아니라면 해먹을 자리가 언젠가는 생긴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힘들었던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과 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즉,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또는 장중에 이 종목을 매매 안 하더라도 이 종목을 지켜보면서 이게 어떤 자리가 정말 힘들었던 자리인지 기억을 하게 된다면, 또는 저항이 심한 곳이 어디냐를 체크해서 그걸 기억해 주게 된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구간은 최신순으로 봐도 되며 그 전에 매매했던 종목이면은 그 전 가격을 기억하면서 매매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그 가격을 회복하기 전에 몇 호가 밑에나 뭐 3%, 5% 이렇게 미리 눈치를 채고 들어가서 그 가격을 회복해 준 다음에 못 지켜준다면 바로 매도, 지켜준다면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이 지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예시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LB세미콘을 이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보시다시피 점점 고점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신나게 오르다가 그 전에 고점이 1,500원, 1,500원 뚫어주고서 11,250원까지 올랐습니다. 11,250원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내렸어도 제자리까지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상태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수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몰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딱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거래량도 완전히 끊긴 상태라서 여기서 함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지독한 종목에 물려서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구간이 아니라 불확실한 구간은 그냥 보내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고점이 11,250원이었으니까 이 종목이 진짜 힘이 있는 종목이라면, 다시 힘이 생기는 종목이라면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힘들었던 자리가 11,250원이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최근 고점을 보면은 11,750원, 그리고 12,100원, 이런 걸 또 고점으로 잡고서 이걸 기준가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그리고 현재가에서 가까운 가격을 보려면 이 고점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고점도 아닌데도 제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점이며, 최근에는 황금선까지 깨서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지만 계속 둘러보면서 또 이 종목이 11,25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1,250원을 잇기 위해서는 여기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가가 여기서 멀리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가격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대박이 났던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자리가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9월 29일부터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초대박이 났습니다. 주가라는 게 저도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날 줄 몰랐는데 저는 그냥 기준가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대응할 뿐입니다. 이때 봤을 때 중요한 자리는 9월 14일 고점인 24,850원입니다. 24,850원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가격을 뚫어주고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오플로우란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이 자리 밑에까지 내려왔다면 최근 고점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또 고점, 힘들었던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막 23,000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기준가는 24,8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회복해 줄 것 같다면 공략을 하는 것이고 지켜주지 못하고 도저히 힘이 없다 싶으면은 매매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이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부터 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이 가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잡아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여기까지 버틴다 해도 떨어지는 칼날밖에 되지 않으며 버틸 수 있는 손실이 가까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가 멀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더 이상 중요한 가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가를 설정하는 것은 최대한 유연하게 설정을 해야 되며 내가 설정했던 기준가에서 주가가 많이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가격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LB세미콘도 마찬가지. 그 가격에서 멀리 벗어나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황금선 밑에 있고 현재 1,600원인데 혹시나 이 종목에 진짜 힘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가격까지 올라올 것이고 아마 조용히 올라올 것입니다. 조용히 서서히 회복을 하거나 회복해서 지켜주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 고점들입니다. 이것보다 높은 고점들. 이거를 향해서 달려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몇 개월이 지나서라도 주가가 뭐 무너져 버린다면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몇 개월이 지나서라도 다시 올라와서 이거를 지켜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서 매매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으로 봤을 때며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또 힘든 자리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일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전날에 좀 힘들었던 자리를 분봉으로 찾거나 내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면 호가창을 자세하게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저항이 걸리고 어떤 자리에서 도저히 못 올라가고 험해수가 걸리고 뭐 이것저것 좀 힘든 자리였는지 기억을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분봉을 보면은 좀 힘들었던 자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점을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 고점 찍고서 이렇게 황금선 깨고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서 반등 시도했습니다. 반등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힘들었던 자리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쪽으로 힘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라왔다가 여기서 바로 실패해버린다면 그때는 또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가가 무너진 다음에 내려가지 않고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다시 상승을 시도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봉을 보면은 이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고점은 일단 최근에 이 힘들었던 자리부터 회복해 줘야지 그 다음 고점까지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회복 못하고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높았던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 힘이 있는 종목이라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시면 황금선 깨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여기서 막혀버렸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시면 또 힘들었던 자리가 9,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매매를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이게 왜 힘들었던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왔다고 급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힘들었는데 주가가 다시 올라왔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올라온 다음에도 밀리지 않고서 지켜줬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 전에 힘들었던 자리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그 다음 고점까지 올라가면은 또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복해 준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나서 유지를 해줄 때, 그때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다면은 이걸 회복해 주기 전에 몇 호가 밑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호가 밑에서 미리 매수해 놓고 이거 올라가고 나서 지켜주는 것을 보고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냥 수수료 세금이라도 챙기고 매도하고, 아니면 지켜준다면은 여기서 수익이 쉽게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실패해서 내려가면은 여기 매도해도 어째 되었든 간에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에 좀 더 익숙해지고서 모든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손실 없이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다고 그냥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을 생각하고 그 자리마다 왜 빠지지 않지? 왜 지켜주었지?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힘이 없다면은 황금선 터치하는 척 하다가 무너질 것이고, 올라오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터치했다가 잠깐 더 오르고 바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호가창까지 볼 수 있다면 손실을 도저히 크게 볼 수가 없는 매매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과 친해져야 됩니다. 각자 매매하는 종목이 다르겠지만 그 종목과 친해지면서 그 종목이 진짜 힘들었던 자리를 기억하고 다시 그 힘들었던 자리를 회복해 주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